안타깝게도 서울의식에는 지난 20년 동안 멈춰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상하이보다는 앞서 있지라고 자위하던 그 시간 동안 상하이는 거침없이 마천루를 올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은 화려한 겉모습 뒤로 속은 점점 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의 이른바 재초안,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2006년도 상하이를 여행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울 강북 외곽의 허름한 동네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6년 다시 방문한 상하이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그 자체였습니다. 마천루가 즐비하게 들어섰고 포동지구의 야경은 이미 홍콩을 능가하는 화려함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상하이는 강력한 도시 정비 사업과 파격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푸동을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고 특히 과거 박 시장 재임 시절 도시재생이라는 그럴싸한 미명하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세운 것이 너무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35층 룰에 묶여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성냥갑처럼 단조로워졌고 낡은 아파트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그저 벽 하나 그리고 보존하는 수준에 머물렀죠. 그 결과 서울은 낡아졌고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갈증은 폭발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죠. 도시의 경쟁력은 결국 현대적인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나오는데 서울은 스스로 그 동력을 꺼버린 셈입니다. 이제 이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리려는데 재초안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초안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58곳 약 2만 가구가 부과 대상이었고 평균 부담금은 1억 328만 원 수준이었죠.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의 집값 상승 여파로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 수치는 상상도 못할 만큼 불어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경기 과천의 한 재건축 조합은 작년 사업 시행인가 당시만 해도 부담금 면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가구당 8천만 원이 넘는 부담금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세 상승이 면제 기준선을 단숨에 뚫어버린 거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지구 레미안 트리니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예정액 4억 2백만 원도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가구당 무려 7억에서 8억 원의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조합 측은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전 서구 둔산 더샵 엘리프는 1에서 2억 원대, 대구 수성구 범어 아이파크 역시 1억 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됩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사업 추진 동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징벌적 과세일 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의 핵심 도시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리빌딩이 필수입니다. 서울 도심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은 재건축 말고는 없습니다. 재초안이 이 길을 막으면 공급 절벽은 계속되고 신축 아파트 값은 더 미친 듯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서울을 상하이 이상의 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키려면 민간의 자본과 의지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초안은 그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돈을 떼어가는 건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왜 재개발이나 일반 아파트엔 없는 족쇄를 재건축에만 채우는 걸까요? 정부는 부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서울의 미래도 주택시장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이 상하이를 넘어서고 진정한 G2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합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고쳐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운 좋게 집값 올랐으니 절반을 내놓으라는 식의 약탈적 논리로는 결코 인류 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